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많은 자영업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신규로 매장을 직접 구해서 오픈하기도 하지만 신규 오픈만큼 많은 게 기존 매물들의 양도 양수입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사장님들이 내놓은 매물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권리금이 낮은 매물들의 경우에는 신규 창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좀 모자란 분들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들은 돈을 좀 써서 인수하더라도 확실한 매출이 나오는 자리를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카페에 가면 요즘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가게 양도양수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페, 치킨, 피자 등 업종에 관계없이 하루에도 수백 건의 점포 양도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가게를 내놓은 이유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매물들의 양도 사유에 다음에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그 매물을 구할 때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 악화입니다. 점포 양도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아깝지만 매장을 내놓는다, 이런 이유들이 많은데요. 과연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놓으신 걸까요? 진짜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놓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모두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포를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양도 사유에 사실대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적는다면 누가 그 가게를 양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 대신 적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건강 악화이고, 다른 이유보다 이야기하기 편한 면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일하지 않더라도 직원들로만 돌려도 오토 운영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사실 본인 건강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오토로 돌려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나오는 경우 당연히 오토로 돌리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들어간 매물들은 더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게를 처음 구하시는 초보 창업자분들은 가게를 양도하시는 사장님들의 말씀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 같은 경우에도 포스 매출만 확인되었다고 전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권리금 작업을 위해서 포스 매출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양도 몇 달 전부터 배달의 경우 배달 팁을 무료로 내린다던가 갑자기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해서 몇 달치 매출을 뻥튀기 시킨 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출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도하시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후 며칠 정도 매장에 상주해 있으면서 실제로 양도하는 평균 일매출이 진짜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진짜로 이 매출이 맞을 경우에 양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할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그 매물은 양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가 같이 운영하면 좋은 물건. 이 말을 해석해보면 알바를 다 쓰면 본인 인건비도 못 건지는 가게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부부가 같이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알바를 적게 쓰고 사장이 일을 더해야 수익이 난다는 말인데, 그 말을 좋게 돌려 쓴 것이죠. 일단 이 멘트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 거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웬만하면 가족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엄청 싸웁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족이었더라도 가게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무조건 싸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의가 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실망하는 것도 크고 기대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의견 마찰이 일어날 경우에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괜찮은 가게를 양도하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멘트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매출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업종마다 매출당 측정되는 권리금이 거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매출 확인만 정확하게 되면 사실 권리금 측정에 다른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권리금 조율 가능. 특히 처음 가게를 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기존에 권리금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직접 전화를 하고 연락했을 때 권리금 조율을 좀 해줄 수 없냐 물어볼 경우 바로 권리금을 깎아준다? 이러면 굳이 그 점포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점포가 자신이 있고 시장에서 이 정도 권리금을 받아도 되겠다고 본인의 가게에 자신이 있는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권리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안 팔리면 자기가 장사 더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매물을 올릴 때는 권리금을 높게 불러놓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 본인이 양보를 한번 하는 느낌으로 권리금을 깎아줘서 실제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뭔가 저렴하게 점포를 매수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원래 물건을 살 때도 실제 가격이 20만 원인데 50% 세일해서 10만 원이면 싸 보이는데, 그냥 가격이 10만 원이고 세일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싸 보이는 느낌이 들지가 않죠. 이렇게 가게의 권리금 자체가 바로바로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권리금 자체가 제대로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높습니다.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바닥 권리금의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위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포가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 자체로 깔려있는 권리금입니다. 상가의 위치가 좋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바닥 권리금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명동, 강남 등의 상권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설 권리금의 경우는 인테리어, 집기, 주방기기, 비품 등의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설정되는 권리금인데요. 가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러한 시설 권리금의 경우 내용 연세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을 적게 하고 양도할수록 시설 권리금은 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영업 권리금의 경우는 쉽게 그냥 매출에 따라서 매겨지는 권리금입니다. 보통 월 순수익을 갖고 계산하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치를 영업 권리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장을 양도양수로 인수해서 창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권리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매물들이 넘쳐나는 시기만큼 매물 고르기도 그만큼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르셔서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